양평고속도로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계속해서 특종을 내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건 최초 작성자는 국토부가 아니라 의문의 업체 직원이다. 자, 이 사업은 2021년 예타 통과했어요. 지난해 2월에 국토부는 예타 다음 본타당성 조사, 본타를 위해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두 회사가 선정이 됐죠. 국토부와 용역업체 측은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종점을 바꾸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개소리인 게 경제적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려면요, 비용과 효과, BC라고 하죠. 베네핏 코스트인가요? BC가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지금 BC를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훨씬 경제적인 줄 알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난 게 용역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7월 국토부가요,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1차로 협의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이 원하는 노선을 알아서 그려오라고 했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도에 그려서 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공문을 입수하는데요. 제목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2차 요청. 자, 국토부는 이 공문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12개 기관의 장관 명의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문의 노선의 종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처음 등장해요. 뉴스타파가 국회의 체인호 의원실을 통해서 6쪽 분량의 부침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제목이 서울 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평가. 사업 개요는요, 기존의 예타 결과대로 양서면 종점 기재돼 있는데, 하지만 위치도와 노선도는 새롭게 바꾼 강상면 종점이 표시돼 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2조 원에 가까운 국책 사업을 하면서 그림지도 2장을 보여주고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을 만나서 구두로 설명했다. 2조 원짜리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절대 이렇게 일 안 합니다. 미쳤어? 2조짜리를 누가 무조건 문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구두 설명 다 한 겁니다. 개소리예요.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토부는 각 기관을 찾아서 노선 변경하려는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구두도 없었다는 거죠. 어떤 자료인가? 이거예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여기가 바뀐 곳이죠. 강상면 종점인 지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요, 재밌는 게 관계기관별 협의사항 돼 있죠. 서울시 도로계획과 노선 관련 전반적 상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노선 관련 전반적인 사항. 이렇게 쓰는 게 어딨냐고요. 야, 이거 밀린 방학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노선 관련 전반적인 사항. 2조짜리 국책사업을 이따기로 협의사항을 쓴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만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고요. 노선 관련 전반 및 후속 설계 시 요청사항. 진짜 이렇게 대충 만드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문서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게 나오죠. 강상면 종점을 바꾸는 위치와 노선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부침자료 최초 작성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건화도로부 사원 조땡땡. 마지막 저장 기록은 국토부. 이렇게 나와요. 파일 문서를 뒤져봤더니만 내용을 작성한 시점이 2004년 5월 10일, 작성자는 건화도로부 사원 조땡땡으로 나와요. 마지막 항목,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MOLIT. 이건 국토부의 영문 약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글 파일을 뒤져봤더니 맨 처음 나온 건 2004년에 건화도로부 사원 조땡땡이 만들었고,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저장한 날짜는요, 국토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004년도 문서가 여기 튀어나오지? 이상하게 본 겁니다, 뉴스타파가. 뉴스타파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연락해 이 한글 파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과 직원이 작성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기자가 문서 정보 속에 특정 업체명과 업체 관계자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자 사실은 용역업체 직원이 작성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확인 결과 최초 작성자 조땡땡씨가 일했던 주건화는요, 국토부가 지난해 발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입찰했다가 떨어진 업체예요. 그래서 떨어진 업체가 자료를 만들어줬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이후 경동 엔지니어링 관계자 A씨가 연락을 해봤어요. 이제 국토부가 더 이상 말이 막히니까 경동 엔지니어링 여기다가 미룬 거죠. 자, 이 A씨가요, 회사 여직원이 해당 한글 파일을 만들면서 건화의 옛날 파일을 이용했다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서식이나 폰트 등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종의 족보처럼 다른 회사 파일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궁색하죠 뭔가? 입찰 탈락한 업체 퇴사 직원 조땡땡 현재 용역 중인 두 업체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어요. 주 건화를 오래전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첫째, 용역업체 측 주장대로 다른 회사의 족보 파일을 여직원이 재활용했을 경우 그런데 세 쪽에 불과한 문건을 만들면서 다른 회사의 오래된 파일을 재활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경로로 다른 업체의 파일을 받아서 활용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국토부 용역업체가 주건화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이다. 주건화는요. 2019년 광주 양평 도로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평군을 잘 아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동엔지니어링 소속 A씨는 그런 사실 없다. 건화에게 용역을 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는 관련 자료를 받았다. 중요한 단서를 또 찾아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건화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가능성은 제3의 인물이 국토부의 용역에 관여했을 가능성이다. 문제에 붙인 자료 외에도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 중 최초 작성 시점이 2010년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 용역업체가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처음 제출한 용역 착수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용역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 혹은 제3자로부터 사전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 초기부터 변경된 종점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자, 원희룡이 갑자기 이 버럭 원희룡이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막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괴담으로 중단됐는데 이거 다 공개할게요 했어? 다 공개 안 했습니다. 국토부 모든 자료 공개 외쳤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상당수 누락됐어요. 중요한 게 또 뭐냐? 대부분 자료를 PDF 파일로 공개했습니다. 한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작성자와 작성 일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국토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인데 정작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 이렇게까지 또 봉지욱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부 용역업체 임원 양평군이 낸 고속도로와는 대충 손으로 그린 엉터리다. 이런 것도 찾아냈어요. 뉴스타파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총괄한 업체 임원 A씨와 인터뷰를 합니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3개 노선안 중 양서면을 종점을 하는 원안을 포함한 2개 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노선이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사전에 공모해 예타를 마친 양서면 종점안을 문제의 강상면 종점안으로 바꾼 게 아닌지 의심된다. 미리 짰다는 얘기죠. 자, 특혜 의혹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국토부가 미리 용역업체에게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양평군이 국토부 혹은 용역업체로부터 노선이 바뀐다는 사실을 미리 언질받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의혹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양평군 등 10개 기관에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양평군은 3개 노선을 지도에 그려서 회신했어요. 국토부가 위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국토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노선도를 갖고 양평군에 방문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7월 18일에 협의 요청을 보냈는데 바로 노선안을 첨부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양평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토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강상면 노선도를 들고 양평군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자, 국토부가 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 용역업체 관계자를 양평군에 보냈다. 양평군과 사전에 뭔가를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이 A씨가요, 도로공사 직원과 양평군을 방문해 고속도로 노선 관련 협의를 했다. 양평군은 공문을 받고 8일 만에 국토부에 회신을 보냈다. 여기에는 양평군이 원하는 고속도로 노선 3개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안은 예타를 거친 양서면, 두 번째 안은 국토부가 정해준 강상면, 세 번째는 중간을 통과하는 제3의 종점안. 자, 양평군의 입장은요, 노선이 어떻게 되든 양평을 통하는 이 인터체인지 이것만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양평군이 낸 1안과 3안은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안이었다. 일단 양평군 1안은 IC 설치 위치가 광주시 땅이어서 문제였다고 했다. 노선이 어찌됐든 양평군 내에 IC가 있어야 한다는 게 양평군 입장인데 어찌된 일인지 양평군이 낸 1안에는 IC 위치가 양평군이 아닌 광주시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군이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에다 IC를 해놓은 것, 광주시는 IC 설치를 따로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평군 삼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노선이다. 세 개를 그린 이유가 이안과 삼안, 국토부가 정한 이안을 밀기 위한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요렇게 빨간 거 1안, 초록색 2안, 파란색 3안인데 파란색 3안, 이 노란색 여기가 IC가 만들어지는 곳. 2안은 보시면 강을 뚫고 갑니다. 도로를 강을 뚫고 갈 수 있나요? 그냥 손으로 대충 그렸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 3안은. 2안은 딱 국토부가 원하는 김건희 땅 종점으로 가는 거. 녹색이 3안. 보면 강을 막 가로질러 그냥 손으로 쭉 그었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이걸로 갈 거니까. 요렇게 간 것도 여기가 광주시기 때문에 양평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어차피 얘기를 다 듣고 2안 파란색으로 간 강상면 안만 제대로 그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렸다는 겁니다. 대충. 자, 이런 사실은 양평군이 국토부가 원하는 노선이 2안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양평군 2안이 공교롭게도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종점 변경안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의심을 더합니다. 자, 그리고 이 IC 설치하는 것까지 국토부 안과 판박이에요. 양평군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 안과 거의 같은 안을 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미리 양평군에 보내서 양평군 2안을 그려내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거죠. A씨에게 양평군 담당자가 2안을 그려낸 것이 정말 우연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즉답을 피한 채 양평군이 줄곧 원했던 것은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요.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원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이 종점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자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고 말을 바꿨죠. 국토부는 양평군 2안과 거의 일치한 국토부의 변경안을 양평군에 미리 보여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자료를 공개하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PDF로만 공개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 종점을 바꿨어. 이유가 뭐야? 딴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원안보다 변경안이 경제성도 좋고 더 좋으니까. 자, 그럼 경제성 뭘로 확인했어? 안 했어. BC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질렀어요. BC 아직 검토도 안 했어. 본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말을 못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원희룡이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딴소리만 계속합니다. 이건 특검 가야 되잖아요. 이거 특검 왜 못합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이거 특검 안 받아주면 우리 이제 다 들어 눕는다. 이렇게 가야지 민주당. 이거는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권력형 게이트예요 이건. 이거 특검 안 하면 뭘 특검할 거야? 검찰이 다 저쪽 편인 거 다 뻔히 아는데 특검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검 왜 못합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왜 특검 요구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좀 세게 부딪히고 싸워 주십시오. 이 사건은요, 정권이 그냥 무너질 만한 어마어마한 비리예요. 이걸 그냥 국회에 앉아가지고 원희룡이랑 말장난하는 걸로 우리 잘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서 무너뜨려야죠. 제발 싸워 주십시오.